안녕하세요, 샤넬님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헤어지신 분이라거나, 재회를 원하시는 분, 아니면 끊긴 썸, 아니면 짝사랑인데 지금은 뭐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멀어진 어떤 상대방의 속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재회할 생각이 있는지, 그 사람의 근황과 혹시 다른 이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다 고르셨나요? 자, 그러면은 번호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멀어지신 분, 여러분들과 지금 헤어지신 분, 그분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뭐였는지를 먼저 열어봤어요. 우선은 데빌 카드랑 투브 완즈 카드가 먼저 나옵니다. 자, 이 첫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쪽이 한쪽한테 엄청나게 좀 집착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쪽은 좀 알아보려고 했었고, 한쪽은, 이미 우리 사귀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직 공식적인 사이가 아닌데 이미 좀 관계를 하신 분들도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두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썸을 타거나 아니면 뭔가 되게 애매했던 사이 속에 계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쪽이 좀 많이 열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저는 우리 샤넬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샤넬님이 그 상대방의 이런 애매한 태도, 나를 좋아하는 듯 하면서도 아닌 듯하게 헷갈리게 하는 태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다거나, 이제 그만 연락해라 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했다거나,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어쩔 때는, 나한테 관심 없는 듯이 막 행동했다가, 어쩔 때는 갑자기 나한테 다가와서 플러팅을 한다거나, 나를 좋아한다고 막 얘기한다거나, 막 행동을 막 그렇게 헷갈리게 하잖아. 자, 저는 약간 어떤 느낌도 드냐면요. 약간 삼각관계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두고 헷갈리게 행동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여러분들만을 마음속에 뒀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아했지만 다른 누구도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고, 이 사람은 좀 바람둥이 같다. 이 사람은 좀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분명히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의심했던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두 분이 만났을 적에, 이렇게 뭔가 썸을 탈 적에 그런 어떤 기류들이 좀 위태로워 보이고 뭔가 확실해 보이지가 않고 애매하게 상대방이 행동했던 느낌과 동시에 또한 삼각관계의 느낌, 또한 어떤 분들은 약간 나이차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조금 미숙하셨던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분 자체의 관계가 되게 뭔가 이게 뭐 사귀는 거야 아닌 거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애매했던 사이다. 자, 이 사람의 근황을 제가 열어봤거든요.
자, 근황에 3 오브 컵이랑 행맨 카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주변에 친구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 아니면 여사친이나 남사친이 되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혼자 있는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들고, 아니면 이 사람한테 막 연락해오는 이성들이 많아도 이 사람 자체가 그냥 친구로 둘 뿐이지 좀 제대로 만나지 않는다거나 본인의 일에 많이 매여 있다던가 뭐 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근황은 주변에 사람은 되게 많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는 일에 굉장히 많이 매여 있는 느낌? 이 사람이 뭔가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 자체가 워낙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좀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약간 느낌이 일할 땐 일하고 좀 남는 시간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이 사람한테 혹시 지금 다른 이성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사람한테 주변에 되게 많은 이성들이 있대요. 근데 그게 약간 어떤 모임 속이라던가 어떤 사회적인 활동 속에서 만나는 이성들이지 명확하게 공식적인 누구는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의 카드로 자꾸 킹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를 중요시한다거나 그러신 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시간을 일에 쏟으시는 분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일, 돈 버는 거, 자기 명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주변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술 한잔하고 밥 한 끼 먹고 이런 이성들은 있지만, 그게 애매모호하게 그냥 사회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이성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누가 있다거나 이건 아니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혼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혼자 있고 아니면 여러 명의 이성을 만나면서 알아보고 있는 중,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까? 하면서 좀 간을 본다거나 알아보고 있는 것처럼 나와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 샤넬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흔들어 놓고는 떠났다고 얘기한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기분이 안 좋았고, 제가 나를 한번 건드려 본 건가? 제가 그냥 나를 이렇게 찔러보고 그냥 지나간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진심적인 게 행동한 게 아니라, 뭐 다른 이성이랑 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기분 나쁘게 행동을 했다던가, 좀 뭔가가 그냥 흔들어 놓고서는 책임지지 않고 그냥 가버린 느낌으로 여러분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이 상대방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조금 미련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되게 기분이 나쁜데, 아직 조금 미련이 남아서 자꾸 생각이 난다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상대방 속마음을 봤거든요. 상대방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더 월드 카드 다음에 킹 오브 완즈 나옵니다. 이 사람 여러분들 엄청 많이 훔쳐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진이라던가 어떤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여러분들을 엄청 많이 훔쳐보고요. 여러분들이 잘 사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에 좀 열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 보이고, 오히려 이 사람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랑 상관없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네? 좀 열이 받네? 오히려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던가 여러분들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들을 지금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생각하고 엄청 많이 훔쳐보고 엄청 많이 집착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상태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훔쳐보고 막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의 크기가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크게 자리 잡았는데, 그 상태로 우선은 이 먹잇감을 공격하기 전에 사자처럼 사자가 먹잇감 사냥할 때 막 이렇게 엄청나게 주의 집중하면서 살금살금 다가갔다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물어 죽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지금 열을 내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코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작지가 않아요. 되게 많이 커진 상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앞으로 우리 샤넬님한테 뭐 연락을 할 거냐, 어쩌고 싶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이 밤마다 굉장히 많이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멋지게 다가가서 한번 다시 꼬셔볼까? 내가 샤넬이한테 연락을 하면은 샤넬이가 나한테 어떻게 나올까? 이런 어떤 궁금증이 자꾸 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샤넬님한테 연락을 하고 만약에 그 샤넬님이 자기한테 안 넘어온다면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면은, 나는 그냥 바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되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뭔가 제대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되게 애매모호한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자기의 존재, 멋진 나의 모습, 멋진 나의 능력을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막 하는데 흥미로운 거는 그렇다고 사귀고 싶진 않다고 딱 얘기하거든요.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복수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랑 상관없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만약에 너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꼬실 때 네가 만약에 나한테 넘어오잖아? 그럼 나는 바로 너 정리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약간 느낌이 되게 좀 이렇게 무슨 물고기 낚시하듯이 지금 먹잇감을 잡기 전에 그런 사자의 느낌처럼 뭔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를 좋아한다고 해도 좋아하는 것만 확인하고 나는 바로 정리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좀 해피형 같다는 느낌도 들고 조금 좀 간만 보고 상대방이 나한테 넘어오면 바로 흥미를 잃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정형의 그런 사람 같지는 않고, 약간 해피형 같아서 제가 이 사람의 유형을 한번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이 사람은 처음에 굉장히 상대방한테 잘해준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잘해주는 거 이런 거는 지금 나를 좋아해서 지금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막 나를 치켜 세워주고 막 이러는구나라는 이런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 놓고서는 뒤에서는 막 이성들을 막 재고 따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굉장히 뭐 좋아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다 해놓고서는 뒤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샤넬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맞아? 제가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맞아? 내가 되게 괜찮고 멋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샤넬이가 정말 나한테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는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휙 돌아서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되게 잘해주고 친절한데 뒤로 가서는 마음이 갑자기 차갑게 변하는, 갑자기 냉정해지는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애착 유형은 저는 전형적인 해피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굴 만나도 쉽게 연애가 잘 되지 않고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상대방에게 호감이 생겼을 때 누구나 다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 나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칭찬해주고, 이렇게 나를 환영해주고, 이렇다라는 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건데, 라는 생각을 다 불러일으켜 놓고서는, 뒤로 가서는 내가 언제 그랬는데? 라는 식의 어떤 이상한 패턴을 보이는 회피형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테 그렇게 넘어갔던 이성들이 되게 실망을 많이 한대요. 이 사람 뭐야?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마치 나를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말과 행동을 그렇게 다 해놓고서는 이게 뭐야? 라는 이런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래 놓고서는 또 한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연락을 안 한다거나 이 사람을 또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찔러보려고 다가오는 그런 유형. 그러니까 전형적인 해피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굴 만나도 연애가 잘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여러분들의 연애 유형도 한번 봤거든요. 우리 샤넬님의 연애 유형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왜 다가오지 않지? 왜 상대방이, 나한테, 정말 좋아한다면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많이 하지 하면서 여러분들은 좀 상대방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수동적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와주길 바라고,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좀 책임져 주길 바라는 그런 연애 성향으로 보여요. 근데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러분들은 좀 전형적인 불안형 같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를 좀 계속 확인시켜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좀 상처를 잘 받으시는 분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 나 좋아한다면서 왜 연락 안 해? 이 사람 나 좋아한다면서 왜 이렇게 행동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좀,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는 거, 표현하지 않는 거 하나하나에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해도 좀 함께 하는 게 어렵고, 오히려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둔 채 그 사람을 많이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좀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연애의 성향으로 보여서, 저는 지금 첫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요, 전형적인 해피형과 불안형의 만남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흥미로운 게, 제가 그래서 두 분이 연애하면 어떤 모습의 연애를 해요? 물어봤더니, 이것도 역시 지금 이게 나온 것도 전형적인 해피형과 불안형의 연애 패턴이거든요. 자, 갑자기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꼬셔놓고 떠나요. 그러다가 다시 나타나서, 너밖에 없어.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갑자기 막 믿음을 줘요. 그러다가 또 멀어져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다가 또 다시 나타나서, 다시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연애 성향이거든요. 전형적으로 이 불안형과 해피형의 만남. 그래서 두 분은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시는 연애 성향을 가지신 게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분이랑 얼마나 오래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계속 만났다 헤어졌다를 좀 반복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만약에 이분을 그렇게 안지 오래되신 분이 아니다 하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분을 정리하시고 좀 안정형의 다른 누군가를 만나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분을 정리 안 하시면은 계속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를 계속 반복하실 가능성이 높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 사람한테, 우리 샤넬님한테 연락할 생각이 있어 했더니, 네, 한번 찔러보러 오고 싶대요. 특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너무 모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껴지거나 나한테 관심 없다고 느껴졌을 때 이렇게 한번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그 가면을 벗기고 싶대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의 가면을 벗겨서 네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자서도 잘 지낼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외모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너무 혼자서 완벽하게 잘 지낼 때 특히나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다가와서 연락을 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전형적인 해피형의 반응이에요. 해피형들은요 되게 희한한 게, 내가 다가가면 도망치고 내가 멀어지면 다시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이런 전반적인 카드들을 봤을 때 이 상대방은 해피형이고 우리 샤넬님은 불안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어찌됐든 실제 두 분의 흐름을 봤어요. 자, 실제 두 분의 흐름은요, 이 상대방이 계속 뭔가 혼자 계속 지내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지켜봅니다. 방금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지켜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두 분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마주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여러분들을 쳐다봐요. 그리고 궁금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계속 이 사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만 여러분들한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이 사람 지금 나 갖고 노는 건가? 어쩌면은 사회적으로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되게 잘해줄지도 몰라요. 더 예뻐졌네? 더 멋있어졌네? 너 되게 일 잘한다. 너 되게 괜찮아졌다. 이렇게 플러팅을 하는데, 이게 뭔가 그냥
그 멀어진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하는 칭찬과 플러팅의 느낌인 거고, 이런 말을 날리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전혀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샤넬님이 나중에 너무 화가 나는, 얘 진짜 나 갖고 노는 건가? 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결코 잘 될 분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을 좀 헷갈리게 하고 여러분들을 약간은 좀 갖고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흐름들이 자꾸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샤넬님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조언자를 찾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체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조언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불안형이 맞다면은 여러분들도 심리적으로 뭔가 약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서 그 심리 치료를 받던지 아니면 타로 마스터인 저 같은 사람한테 상담을 요청하셔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조언자, 멘토를 구하셔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새 집을 지으시래요. 이 조언 나오면요. 만약에 이 사람을 정말 정리하실 생각이시라면 이사를 가시던지 아니면은 본인의 집에 있는 어떤 가구를 배치를 다시 해본다든지 집안의 대청소를 해가지고 좀 새로운 기분이 나게끔 인테리어를 좀 바꿔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보금자리, 어쩌면 이거는 물질적인 보금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마음의 보금자리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면의 마음에 어떤 그 새로운 것들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와줄 멘토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내면과 그리고 실제 물질적인 공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것들을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조언이 이 사람을 잘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라 라고 나온 조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디 제 영상으로 인해서 이 회평을 잘 정리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연애하시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두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멀어지신 그분, 헤어지신 그분과 만났을 때의 상황을 한번 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금 이성적으로 많이 복잡하신 상황에 처해 계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공식적으로 사귀셨던 게 아니라 애매하게, 그러니까 어떤 모임 속에서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이 내 애인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상황?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게 썸만 탔고 그걸로 끝나버린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냥 한번 알아봤던 게 아닌가. 이 상대방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셨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이 상대방이 나를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인기가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나를 좋아하는 수많은 이성들 중에 하나야.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상대방이 뭔가 뭐 나한테 어떤 나쁜 얘기를 했다던가,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기가 되게 많으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막 화를 내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너 그 딴 사람이랑 무슨 관계야? 너는 좀 해프구나. 너는 이성들이 되게 복잡하고 너는 뭐 좀 애가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안 좋은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보다가 뭔가 오해가 생겼다거나 싸웠다거나 좀 기분 나쁜 일에 휘말리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두 분이 멀어지고 연락을 안 하게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한 우리 샤넬님 마음을 들여다봤거든요. 역시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완전 열받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정말 내가 옳다는 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를 밝혔어야 됐어요. 이런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는 여러분들과 애매하게 멀어진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신 분들도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막 따진 거죠.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이성 관계가 복잡해? A랑은 무슨 사이고 B랑은 무슨 사이고 C랑은 무슨 사이야?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따져 물으신 분들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되게 기분 나빴고 되게 속상했고 내가 정말 잘못된 사람이 아니란 거, 내가 옳았다는 거를 증명했었어야 됐다. 뭐 이런 얘기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이 상대방은 현재 마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냐고 물어봤더니, 킹 오브 펜타클스와 에이스 오브 컵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하거나 연락을 해오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만큼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힘들어하지 않거든요. 이게 되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만 화가 나고 여러분들만 막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사람은 지금 1도 여러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느낌인 거고, 샤넬이가 날 좋아했었지? 뭐 이런 얘기 한다는 느낌도 있고요. 아니면은 샤넬이가 나한테 연락해오잖아? 그럼 뭐 받아줄 생각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의 어떤 감정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 왜 한쪽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상처를 받았는데 왜 한쪽은 아무런 타격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건지. 자, 이 사람 현재 근황을 봤거든요. 역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은 이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이성이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람은 본인의 일 속에 약간 파묻혀 있으면서 어떤 이성한테도 굉장히 주의 집중하고 있는 상태? 그 이성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누군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누군가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 번씩 관계를 맺는 누군가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샤넬님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되게 흥미로운 게 둘 다 역방향이 나옵니다. 보통 제 카드는 역방향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역방향이 나오면요, 뭔가 약간 의도가 불순할 때 아니면 옳은 관계가 아닐 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카드에는 텐 오브 컵의 역방향, 그러니까 나랑 완전히 깨졌거나 나랑 좋은 사이가 아닌 사람이라고 나오는 것 같고요. 다른 이성은 전차 카드의 역방향이 나옵니다. 이 다른 이성 역시 뭔가 진지하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이성과 뭔가 결혼을 생각한다거나 그 이성과 정말 계속 잘 만나려는 그런 의도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사람이 조금은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는 어떤 이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쾌락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공식적인 누군가는 없을 확률이 높고, 대신에 몰래 자기의 어떤 욕구가 일어났을 때 그냥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는 누군가가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뭐 연락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한테 연락 되게 많이 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나올 수 있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분명히 원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연락을 많이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움직이진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결국에 막판에 가서 못 참으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은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고집을 부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인지 뭔가 자기가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연락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데 누가 이기나 이 밀당을 내가 할 거야? 고집을 부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먼저 나한테 다가온다거나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이분은 연락을 아마 계속 안 하다가 결국 본인이 못 참으면은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도대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라는 거는 좀 성적인 얘기한다는 되게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몰래 많이 지켜보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너무 매력이 많고 또 주변에 이성이 많은 것 때문에 욕심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갖고 싶은 존재,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완전히 정리했다고
확인이 된다거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다 정리하고 자기만 바라본다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대요. 근데 약간 느낌이 이 사람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성관계가 아까 약간 복잡해 보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웃긴 게 자기도 연애 관계가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연애가 복잡한 거를 내가 봐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끗이 다 정리하고 나한테 온다면 내가 만나줄 생각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진심 있는 거 같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아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결점이라던가 자기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그거는 인식하지 못한 채 오로지 샤넬님이 어떤 문제를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그런 상태로 있는다면은, 그러니까 다른 이성들을 다 정리한다면은 나는 샤넬님과 연애를 하고 싶고 몰래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 만나겠다는 말도 되게 뭔가 성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좀 이기적인 느낌이 많이 든다. 실제로 제가 이분의 연애 성향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알아봤는데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약에 이제 좋아하거나 사귀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자기를 엄청나게 많이 좋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상처를 준대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완전 해피형처럼 보이고요. 심지어 이게 좀 심하면은 저는 좀 나르시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자체가 더플카드, 바보카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이성을 한번 찔러보고 아니면 이성한테 되게 많이 큰 어떤 기대감을 부풀리게 한 이후에 그러고 나서 도망치는, 그러고 나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굴 만나도 연애가 그렇게 잘 풀릴 수 없는 사람이다.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를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냥 한번 찔러보고 말아버리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안정적으로 오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성들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처음에는 되게 많이 좋아했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나인 오브 소주와 포 오브 컵으로 실망을 하게 되고 상처를 받는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회피형일 가능성, 심지어는 좀 인격장애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여지고요. 자,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는 너무 한 사람한테 빠지면요 깊이 빠져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긴다면은 그 사람한테 완전히 빠져서 그 사람의 단점을 잘 보지 못하시는 느낌이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약간 상대한테 다른 이성이 있을 경우에 오히려 그런 이성을 더 이렇게 욕심내하고 내 꼴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왜 자꾸 본인이 임자가 있는 사람한테 끌리시는지 그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라고 하신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카드상 느낌이 마지막에 세븐 오브 소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자가 있는 사람을 유독 관심 가져 하고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왜 제가 아까 이성이 되게 많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기본적으로 내면에 애정 결핍이 있으신 게 아닌지, 그래서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성들의 사랑으로 나의 자존감을 챙기시고 나의 존재 가치를 매기고 계시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 사람한테 만족을 못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좀 왜 본인이 이렇게 한 사람한테 만족이 안 되고 여러 명의 이성을 다 만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을 하시고 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앞으로 실제 만약에 두 분이 계속 만나게 되시면 어떤 모습의 만남이시냐고 물어봤을 때 두 분은 정말로 뭔가 되게 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처음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너 너무 좋다. 나는 너밖에 없다.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나올 거래요. 근데 이 상대방이 그래 놓고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단점이라던가 여러분들의 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지 않으려고 길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자체가 만나시게 되면 좀 피곤해요. 그리고
타이밍이 자꾸 어긋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들이 응하지 않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가올 때는 이 사람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 분은 두 분 다 해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한 번씩 서로한테 연락을 하고 간을 보지만 지속적인 만남은 좀 많이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좀 일부러 안 좋아하는 척, 일부러 상대를 이렇게 뭔가 깎아내리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기 때문에 두 분이 실제로 연애를 하시게 되면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가갈 땐 상대방이 도망가고, 상대방이 다가올 땐 내가 도망가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두 분의 흐름 역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나와요. 자,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말 아니야, 내가 이 사람 정리할 거라고 생각하셨다가도 또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갑자기 커진대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나를 아직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왠지 내가 또 연락을 안 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고, 왠지 또 이 사람에 대한 마음 때문에 내가 기대가 돼.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연락하시잖아요. 그러면요, 도돌이표예요. 여러분들이 못 참고 연락하시면은 또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이 도망친다거나 그 연락을 씹어버린다거나 이렇게 회피적인 특징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이 결국 또 괴로워하는, 그래서 두 분은 앞으로의 흐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냥 간만 보고 그냥 끝나는. 그래서 좀 특히 우리 샤넬님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형적으로 두 분 자체가 해피형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원래 해피형과 해피형은 이런 식으로 연애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 샤넬님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해피형적인 특징을 갖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언을 드릴게요. 자, 이것 보세요. 여러분들은 내면의 힘을 기르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연애가 잘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아니면 이성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은 술에 의존하신다거나 어떤 거에 중독되셨을 확률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학한다거나 상대방을 원망한다거나 증오한다거나 이런 감정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은 게 운동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할 시간에, 본인을 깎아내리고 자책할 시간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운동하세요. 운동하시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은 기본적으로 내면의 힘을 기르실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셔라.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술 마시고 수면제 먹고 이러시면은 더 악화될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알코올에 중독되신 분이 계신다면 그러지 마시고요. 운동하세요. 우리 샤넬님들이 본인의 몸을 건강하게 하게 해서 마음의 건강도 치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피형적인 어떤 심리적인 부분은 치료가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으셔도 좋고, 그 해피형과 관련된 어떤 심리 상담, 심리에 관한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왜 이런 패턴을 보이는지, 또 상대방도 왜 이런 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샤넬들이 부디 잘 극복해 내시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과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열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결혼까지 전제하고 만나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동거를 하거나 결혼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만을 좋아하고 사랑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뒤집어 버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말고 이 사람이 다른 이성을 좀 만나려고 했다던가 바람을 폈다던가 이런 느낌도 있고요. 이 사람이 아니면은 어떤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을 좀 멀리 하신 분들도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은 건 아니지만 금전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멀어지신 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금전적으로 정말 뭔가 좀 위험한 어떤 상황?
금전적으로 좀 힘들어진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과 멀어지신 분들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이성을 만나려고 했다가 그게 걸려서 두 분이 멀어지신 분들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한 우리 샤넬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나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멀어졌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어떤 금전적인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한테 꽂혀서 나한테 멀어져 갔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좀 아쉬워하고 미련이 남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 상대방의 속마음은 우리 샤넬님이 지금 자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동시에 이 사람 역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뭔가 예전과 다르게 좀 냉랭해졌다? 좀 차가워졌다? 좀 이성적이게 됐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뭔가 이 멀어짐, 이 이별, 헤어짐에 대해서 그 현재 속마음이 얘기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서로 탓을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상대방 때문이야. 저 상대방이 나를 좋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그런데 이제 이 상대방 쪽에서는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기본적으로 비판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이 사람한테 거부하는 어떤 의사를 비췄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서로 탓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카드에서 느껴지고요. 좀 제가 느껴지기에는 정말로 이게 금전적인 문제든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이성한테 꽂혔든지 간에 그게 약간 원인이 돼서 두 분의 사이가 멀어진 거는 좀 확실해 보인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 사람의 근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이트 오브 소즈랑 투 오브 컵을 보여주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뭔가에 굉장히 열중한 상태고 이게 일적으로 열중한 상태라면은 이 사람은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어떤 결과를 맞이해서 만약에 직장을 구하셨던 분이라면은 직장을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좋은 계약을 따냈다거나 만약에 이게 이성적인 근황이라면은 이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누군가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은 많이 바빠 보이면서도 좋은 일이 있다. 근데 그게 약간 계약이든 합격이든 승진이든 취업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애인이든 간에 이 사람과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고 이 사람이 지금 만족하는 어떤 결과를 내고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진짜로 이 사람한테 누가 있는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자, 이 사람 현재 마음에 든 누군가가 있다고 얘기 나옵니다. 근데 저는요, 설사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든 누군가가 있다고 해도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더 크고 그 다른 이성 쪽은 알아보고 있는 단계처럼 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른 이성은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호감인 거죠. 내가 일을 하다가 아니면 어떤 모임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면 많이 웃어주고 나도 되게 괜찮은 이성이라고 느껴져. 이런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이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냐고 물어봤을 때 나인 오브 컵으로 뭔가 더 숫자가 더 높게 나오고 아직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더 크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사 약간 호감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들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많고 현재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누군가가 없을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니면은 막 누군가를 알게 돼서 막 사귀기 시작한 분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람의 현재 연애 상황은 오래된 누군가가 있는 느낌이 아니래요. 최근에 알게 된 누군가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바라는 게 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애매한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싸우고 싶다? 실제로 다른 이성 때문에 정말 많이 싸운다거나 다투셨던 분은 이분은 더 이상 그만 싸우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고 조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는 그만 싸우고 싶고 그만 실망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원할 때, 내가 보고 싶을 때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을 막 만나려고 한다거나 여러분들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당분간은 혼자만의 시간. 마치 만약에 이 사람이 혹시라도 결혼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내가 예전에 총각의 시절, 뭐 처녀의 시절처럼 좀 자유로운 그런 상태로 있고 싶어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고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할 건지 물어봤더니 당연히 연락 굉장히 많이 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근거리에서 보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고민이 된대요. 진짜 다시 여러분들과 관계를 회복시킬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고, 그러나 여러분들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물음에 자꾸 컵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숫자가 높고 그 단위가 높은 카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 자체가 뭔가는 현재 심리 상태로서는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한다기보다는 당분간은 좀 이 혼자인 상태로 있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도대체 이 사람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봤거든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을 때 이분은 좀 책임감이 강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어찌됐든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심지어 약간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만나시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다만 이분의 단점이 표현을 잘 못하신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만약에 공식적인 사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당연히 잘해주고 그 사람한테 칭찬도 많이 해주고 표현도 많이 해줘요. 그러나 이 사람 자체가 뭔가 그래도 나는 좀 나 혼자만의 어떤 공간이 필요해. 너랑 함께 하는 것도 기쁘지만 나는 좀 나 혼자 이렇게 있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분이 어쩌면 조금 회피형적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좀 표현을 잘 못하고, 만약에 이분이 남자분이라면 약간 가부장적인 느낌도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아버지 세대들은 표현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냥 자식들을 책임지고 와이프를 책임지는 그런 어떤 형태로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지, 뭐 낯간지럽게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알콩달콩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가부장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 여자분이라면은 역시 가모장적인 거겠죠? 여자분이라고 해도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표현 잘 못하시고 뭐 이렇게 낯간지러운 얘기 못하시고. 자,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연애를 하게 되시면은 좀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혼자 계시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혼자 동굴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특성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약간 누굴 만나든 약간 시큰둥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그 상대방과 연인이 되잖아요. 공식적인 사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함께 하려고 하고 미래를 함께 그리려고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임감과 의무감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연애 성향이 안정형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만나면은 진심으로 만나려고 하시고 또 그 사람과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이 걸어가시려고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시고 미래를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많이 읽혀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오히려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연인이고 아니면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이 사람이랑 다 함께 해야 돼 라고 약간 생각하시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본인 스스로가 그런 생각에 갇혀서 조금 본인 스스로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연애를 하시면 어떤 모습의 연애를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그대로 이 두 분의 연애의 어떤 그런 흐름에 나타나요. 자, 두 분은 좀 관계가 불안정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랑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함께 하려고 하시지만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 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어떤 성향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두 분은 많이 싸울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너는 왜 나한테서 도망치려고 하니? 아니면 너는 왜 나랑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니? 라고 여러분들은 따지실 거고요. 이 상대방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바쁘게 일하고 내가 널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내가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어떤 일을 하려면은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이런 어떤 의견 차이? 연애와 사랑에 대한 어떤 이런, 의견 차이 때문에 두 분은 좀 갈등이 있어요. 좀 티격태격할 수 있고, 심지어 좀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어떤 관계가 좀 불안정하게 이랬다 저랬다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같이 시간을 많이 못 보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좀 불만이 많이 생기시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앞으로 흐름을 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자, 두 분은 결국에는 화해를 하시게 되는 흐름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 상대방이 결국 여러분들한테 장미꽃을 들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싫어해서 혼자 있으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 중에 좀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신 분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한다고 계속 나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화해의 손짓, 재회의 어떤 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제가 봤을 때는 못 이기는 척 져주시거나 아니면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으셔서 이 사람의 어떤 화해의 손길, 재회의 어떤 요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6 오브 컵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면서 약간 느껴지는 게 실제로 결혼하신 분인가라는 생각도 자꾸 들거든요. 아니면은 결혼을 전제로 깊이 있게 만나시는 분들 중에 많이 고르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두 분은 헤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좀 다시 화해하고 다시 재회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분노와 화가 조금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정리가 되고 좀 이해가 되시는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느껴지거든요. 여튼 우리 샤넬님한테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커뮤니티, 그러니까 어떤 모임 같은 데 나가면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 사람과의 관계만을 신경 쓰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아까도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은 하나부터 열까지 이 사람이랑 다 같이 하려는 연애 성향으로 나왔는데요. 아무리 연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배우자라고 해도, 정말 아침부터 눈 감을 때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 공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만 여러분들의 관계를 이렇게 허락하지 마시고 다양한 어떤 커뮤니티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빈 시간이 있을 때 그 빈 시간은 당연히 너랑 함께 해야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너가 아니어도 나는 다른 어떤 모임이 있어.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취미가 있어. 내가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맺는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하시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시면 여자분들이 이런 경향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누구랑 사겨 아니면 내가 누구랑 결혼해 그러면은 그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는 다 정리하시고 오로지 그 관계만을 남겨두세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언들이 나오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내면의 어린아이를 들여다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혹시 부모님한테 온전히 사랑을 못 받으셨나요? 애정결핍이 있으신 분들일 경우에 연인을 만나거나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 애정결핍을 상대방으로부터 온전히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엄마를 찾고 하루 종일 엄마랑 함께 하려는 그런 심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내면에 상처받은 어린아이 때문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치유하시고 성숙해지신다면, 어른이 되신다면요, 그렇게 상대방한테 집착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우선은 본인의 내면의 상처, 본인의 내면의 어린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내가 모든 것들을 상대방과 함께 하려고 하지? 왜 내가 이 사람한테 끊임없이 애정을 갈구한다거나 이 사람과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 샤넬님들이 제 영상으로 인해서 본인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한 상대방과도 좋은 관계 맺기를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네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연애 상황이 어땠는지 이분이랑 만났을 때 제 느낌은요. 두 분은 데이트도 하고 막 되게 행복하게 잘 만나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만나셨던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막판에는 여러분이 상대방한테서 뭔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속이고 있던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서 두 분의 사이가 멀어지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헤어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아니면은, 아직 헤어진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뭔가를 속이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관계가 멀어지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을 정리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골라주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속이는 거를 알게 되기 전까지는 되게 잘 만나고 계셨다. 뭐 좋은 곳 놀러 가고 그리고 두 분이 뭔가 코드가 되게 잘 맞는 느낌이 있어요. 대화 소통이 잘 되고 같이 뭔가 말을 한다거나 뭔가 서로의 취향을 얘기한다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우린 정말 천생연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는데 근데 뭔가가 한쪽이 한쪽을 속인 게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관계적인 면에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제너럴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샤넬님이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상대방 근황을 봤거든요. 이 상대방 근황은 현재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잘 풀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실망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너무 빠져있진 않고 열심히 일도 하고 본인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는 실망했고 힘들다, 외롭다, 비참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게 행복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한 각자의 속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우리 샤넬님은 갑자기 이 사람이랑 이렇게 돼버린 거에 대해서 약간 충격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어떤, 무언가를 알고 나서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화가 났다? 이 사람을 내가 만날지 말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고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사람이 나를 어떤 부분에서 속였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굉장히 놀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상대방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그러니까, 알아봤다는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거고, 약간 좀 이분이 속였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다른 이성을 몰래 만나셨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분 입장에선 그게 속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너도 만나보고 B도 만나보고 C도 만나봤다 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두 분이 이제 만나거나 사귀실 때 아니면 썸을 탈 때 여러분들은 많이 진지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좀 알아봤던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화가 나셨고 언짢으셨던 상황이 아닌가. 자, 제가 이 사람한테 도대체 우리 샤넬님한테 바라는 게 뭐였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과 좀 더 높은 단계로 가까워지는 관계를 바랬대요. 근데 다만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좀 알아봤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샤넬님을 알게 됐고 샤넬님이 정말 뭐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아봤다. 근데 이제 성적으로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계속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만약에 정말로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면은 그냥 그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나한테 계속 친절함을 보여주고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왠지 이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 뭔가 되게 화가 많이 난 상태고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나 이 사람이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과 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고 그 윗단계에 더 친밀한 어떤 관계를 원한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이분이 얘기하는 게 저는 약간 어떤 느낌도 받고 있냐면은 약간 좀 가벼운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한 거 말고 그냥 좀 즐기는 관계였길 나는 바랬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분이 동시에 하는 얘기는 나는 그런 걸 바랬지만 샤넬이는 그런 걸 알게 됐을 때 되게 기분이 나빠했거나 이미 나빠했다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분이랑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했던 어떤 마음가짐 자체가 조금 다른 게 아니었던가 싶어요. 제가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샤넬님한테 연락을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미 샤넬님이 너무 화가 많이 난 상태고 내 연락을 받아줄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무섭다. 연락하기가 두렵고 분명히 샤넬님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나온다거나 막 비판을 한다거나 비난을 한다거나 막 따지고 든다거나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막상 연락하기가 너무 두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분이 정말 되게 뭐지 싶어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어떤 연애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자, 이분은요. 방금도 제가 살짝 느꼈지만 너무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고도 동시에 여러 명의 이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셨던 상대방들이 막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실망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속궁합이 좀 많이 중요하신 것 같고, 그리고 좀 그 피상적인 관계 맺는 거,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고 깊은 관계가 아니라 자기 어떤 쾌락적인 즐거움, 피상적인 어떤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열심히 뭐 순종적으로 순애보적으로 한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A도 만나고 B도 만나고 C도 만나고, 그러니까 약간씩 다 찔러보면서 다 만나고 싶어하네. 그러니까 바람둥이 같은 내적 성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좀 이분이 위험한 분이시다. 기본적으로 좀 인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시고 연애라는 것을 바라보는 이분의 시선이 좀 바른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자, 우리 샤넬님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샤넬님은 이분과 좀 반대인 게 되게 진지하게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거의 약간 결혼을 생각하면서 만나시려고 하시는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상대방을 믿고 또 상대방과 오래 만날 생각, 진짜 결혼까지 갈 생각으로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시는 성향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약간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샤넬님이 이 상대방과 처음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고 좋지만 이거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 이 상대방과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소통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상대방하고 뭔가 제대로 좀 대화가 안 된다거나 이후에 좀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관계가 좀 소원해지게 자꾸 이렇게 흘러간다거나 이런 지점들이 느껴져서요. 우리 샤넬님은 좀 처음부터 너무 상대방을 믿지 마시고 처음부터 너무 100% 상대방을 믿거나 100% 처음부터 너무 진지하고 진실적인 마음으로 가시는 거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 마음을 주지 마셔야 돼요.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셨다가 나중에 약간 발등 찍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방금 이 상대방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물론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옳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 자체가 약간 바람둥이 성향이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좀 여러분들도 약간 문제인 거는 너무 처음부터 상대방을 100% 믿으려고 한다거나 100%막 너무 진지하게 심지어 막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만나려는 그런 부분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자꾸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태도는 여러분도 상대방과 좀 마찬가지로 약간 알아보는, 간을 보는, 이 사람이 정말 멀쩡한 사람이 맞는지, 이 사람이 정말 나랑 만약에 깊은 관계가 되면 오래 만날 수 있는 사람인지, 인성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바람둥이는 아닌지를 여러분들은 좀 알아보고 만나셔야 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두 분이 연애를 하시면 어떤 모습의 연애를 하시냐? 100%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연애라고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나는 진심이었는데 이 사람은 진심이 아니었네? 라고 느낄 만한 사건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이 사람은 또 나름의 자기의 어떤 주장이 있어요. 자기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너를 알아보려고 만난 거다.
나는 너가 이렇게 나한테 처음부터 100%막 이렇게 진심을 요구하고 막 결혼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상대방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냉정하게 좀 이성적으로 나가는 면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샤넬님이 이 상대방 때문에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연애 패턴을 보이신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왜 이분이 잘 안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간다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이 사람한테 혹시 다른 이성이 있냐고 물었더니 현재 이 사람한테 다른 이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러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냐 물어봤더니 다시 시작하고 싶은 누가 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많이 커진 상태고 특히 성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성적으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 생각이 굉장히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이분한테는 다른 이성은 없을 확률이 높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조언 카드를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나온 조언은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뭔가를 아셔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대상이 실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았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림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또는 또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통해서 본인이 보고 싶지 않았던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 좀 마주해야 된다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한테 많이 끌렸고 왜 이 상대방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 샤넬님이 내면에 본인 스스로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림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사람한테 끌렸는지, 왜 처음부터 그렇게 이 사람을 100% 믿으려고 했고, 왜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진실과 마주를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은 뭔가 깨어나셔야 된다고 합니다. 뭔가를 깨달으셔야 된대요. 근데 그거는 오로지 혼자 있을 때, 혼자 본인의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끌렸고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안 좋은 사람한테 끌린다거나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처음부터 너무 100% 믿는다거나 이런 어떤 원인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본인이 왜 자꾸 이런 잘못된 연애 패턴에 빠지시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고 현명하게 본인의 연애를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두 분의 흐름 한번 봐드릴게요. 앞으로 두 분은 다시 재회를 할 수도 있지만요. 그 재회가 행복한 재회가 아니다. 분명히 우리 샤넬님이 또 화가 나고 상처를 받는 재회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받아주면 안 된다고 얘기 나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순한 양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굉장히 나는 불쌍한 존재야. 나를 보호해줘. 나를 예뻐해줘. 이렇게 순한 양처럼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게 결코 순한 양이 아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두 분은 재회가 되거나 이 상대방이 연락이 올 수 있는데요. 받아주지 마셔라. 받아준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외롭고 또 비참한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부디 우리 샤넬님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연애하시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마지막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어떤 연애를 했는지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땐 두 분이 되게 애매한 썸만 타셨다가 뭔가 실망하신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상대방이 되게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자꾸 흘리는 거죠. 되게 잘해준다거나 막 되게 뭐 이상 야릇한 눈빛으로 쳐다본다거나 맨날 나만 보면 웃는다던가 자주 쳐다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되게 많이 흘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성한테도 그랬던 분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 때문에 두 분이 멀어졌고 좀 소원해지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저는 이게 약간 제대로 된 어떤 공식적인 사이에 어떤 분들이 많이 골라주신 게 아니라 애매한 썸을 타셨던 분들이 많이 고르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그 애매한 썸도 나만 탄 게 아니다. 다른 누군가도 애매한 썸이 또 있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골라주신 것 같아요. 자, 이 상대방의 근황을 봤는데요. 이 상대방 지금 굉장히 일적인 면에서 많이 바쁘고 할 일이 많아 보이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그런 근황으로 보이지 않고 굉장히 거의 일에 파묻혀 있는 근황이다. 이거는 본인의 명예와 지위 처리해야 될 일에 엄청 몰두된 상태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봤는데요. 우리 샤넬님은 좀 화가 났다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외로웠고 또한 화가 났고 그런데도 또 약간 미련이 남아서 자꾸 생각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 상대방 때문에 많이 외롭고 힘들고 화나셨던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근데 자꾸 이 사람도 여러분들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깰랑깰랑해지는 뭔가 이렇게 설레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을 많이 좀 훔쳐보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들의 사진이라던가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좀 많이 훔쳐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종종 하고 있는 그런 근황으로 읽혀집니다.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바랬던 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여러분들과 공식적으로 사귀고 만나는 걸 바랬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분이 여러분들을 두고 심지어 결혼까지 생각하신 분들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분이 이렇게 뭔가 애매하게 행동을 했었는지 참 그게 의문인데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연락을 할 거다. 왜냐? 여러분들과 사귀고 싶고 심지어 결혼까지 하고 싶기 때문에 이분은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과 사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 분이 애매한 썸을 타다가 마셨을까요? 그게 참 의문인데, 자, 이 상대방의 연애 성향을 먼저 봤거든요. 자, 이 상대방은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그 사람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죠. 뭐가 떨어지는 소리 들려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상대방은 처음에 그래서 좀 애매하게 행동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지점들 때문에 이 상대방을 좀 연인으로 생각했거나 썸을 타셨던 분들이 화가 나실 수 있대요. 근데 이분 자체가 처음부터 나는 직진이야, 난 너밖에 없어, 이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도 자기가 누구를 보면서 흔들리고 좀 설레어지니까 알아본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막 알아보다가 결국은 상대방이 너무 좋으면은 그 상대방을 자꾸 만나려고 하고 그 상대방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한대요. 근데 이분 자체가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마음을 주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공식화 시키고 정말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 자체가 그렇게 되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 상대방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요, 주도적으로 뭔가를 못해요. 왜냐, 이 사람은 강아지이기 때문에. 강아지는 주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주인 같은 사람을 만나야지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믿고 이제 오래 만나려고 하고 심지어 결혼까지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상대방 자체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은 좀 수동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 리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항상 이성들한테 불만을 받았을 겁니다. 자,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을 봤거든요. 우리 샤넬님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역시 이 상대방처럼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역시 조금 수동적인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도저히 못 참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받아주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원하는 거는
내가 이끌어가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사랑받고 싶은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좀 왜 내한테 이렇게 연애하자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지? 왜 나한테 이렇게 엄마 같은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라고 생각이 드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연애를 하실 때 희한하게,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나를 이끌어주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되게 수동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을 갈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아까 강아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항상 좀 연애에 실망을 하게 되고 왜 나한테 이런 사람들만 들어오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 자체가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진짜 엄마가 돼주고 아빠가 돼주는 것처럼 그래 내가 엄마가 돼주자, 내가 아빠가 돼주자 하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상대방이 왜 여러분들과 이렇게 엮였는지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전반적인 애정은 사주의 느낌이 자꾸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키워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엄마처럼. 근데 이 상대방은 그런 엄마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그렇게 엮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두 분의 연애의 모습을 지켜봤는데 두 분이 각자의 그런 어떤 스타일 때문에 처음에 이어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한번 찔러보고 자꾸 뭔가 찔러보고 들어오는데 제대로 된 연애가 이어지진 않고, 여러분들도 좀 약간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연애를 처음에 되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마음에 안 들어하세요. 근데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한테 많이 빠져듭니다. 예전에 이 사람이 계속 연락 오고 나한테 플러팅 했는데 요새는 연락도 안 하고 플러팅도 안 하네. 이 사람 왜 연락이 없지?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기다려요. 이 사람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두 분이 만약에 연애를 하시게 되면은 타이밍이 많이 어긋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도 제가 좀 느꼈는데, 좀 뭔가 두 분의 어떤 상황들이, 뭐라고 했지, 제가? 어떤 거였죠? 맞아. 애매하게 뭔가 이렇게 알아보다가 끝났던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진짜 두 분의 연애는 이런 두 분의 특성 때문에 애매하게 간 보고 썸 보다가 끝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쪽이, 큰 결단을 내려야지만 두 분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서로한테 관심은 있는데요. 타이밍이 많이 어긋납니다. 네. 어찌됐든 이 사람한테 혹시 지금 다른 이성이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지금 이 사람한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이성이, 마음에 품은 이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일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여러분들 말고도 좀 다른 이성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약간 근처에서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좀 약간 저 사람 좀 괜찮다, 저 사람 좀 호감 간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대요. 근데 공식적인 누군가는 없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조금 위험한 거는 이 사람이 어쩌면은 어떤 분들은 약간 속궁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제 느낌에는 공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 속궁합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상대방의 전반적인 근황을 아시는 분 중에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냥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랑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냥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튼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을 봤거든요.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은 안타깝지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좀 많이 정리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도 여러분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주도권성 같이 네가 먼저 나서면 만나줄게, 서로 그러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아까 두 분의 연애 성향에서도 그런 게 제가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두 분은 앞으로의 흐름이 공식적인 사이가 된다거나 제대로 사귀게 된다거나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우리 샤넬님을 위해서 조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셔라. 여러분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을 채우시길 바란대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은 잘 풀리는데 연애가 늘 안 풀려야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확언 시각화 기도를 통해서 끌어당기시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부족한 거, 저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하면요. 그런 사람을 끌어당기세요. 저는 저에게 좋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저에게 좋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을 끌어당기셔라. 그리고 오라클을 발견하라는 조언이 나오는데요. 이 소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힌트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젤 넘버처럼 여러분들 엔젤 넘버 믿으시나요? 저는 엔젤 넘버를 너무나 믿는데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유독 잘 풀릴 때 보는 숫자가 있어요. 제 생일 숫자를 많이 봐요. 그리고 뭔가 저희 수호신님이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을 때 특정 숫자들을 막 보여주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엔젤 넘버를 막 찾아서 읽어봐요. 그럼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어떤 신호,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힌트를 주는, 인생의 힌트를 주는 오라클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찾으시래요. 그래서 저처럼 엔젤 넘버라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문구라던가 어쩌면 특정한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의 연애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오라클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제 조언을 잘 받아들이셔서 본인의 삶과 사랑을 잘 풀어가시길 빌면서 저는 리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